시집온 며느리가 30년 된 시간장 항아리어리를 버리자 시어머나 복수 결심 7편. 여름밤 더운 바람 속에서 대들보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다. 나는 대들보를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가 무너지지 않았기에 내 마음도 무너지지 않았다. 너는 내 교훈이자 버팀목이다. 그 고백은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했다. 부엌에서는 메주를 손질하며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며느리와 나는 함께 땀을 흘리며 웃었다. 손주는 부채를 흔들며 장난스레 말했다. 할머니, 엄마, 더우니까 쉬세요. 그 웃음소리가 부엌 가득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부엌은 이제 전쟁터가 아니다. 사랑의 무대다. 나는 다시 다짐했다. 시간장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약속이었다. 내 시간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향은 며느리의 정성과 손주의 웃음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내 세월은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익어갈 것이다. 여름의 열기는 점점 누그러지고 바람 속에는 서늘한 기운이 섞여 들어왔다. 항아리 옆에 풀잎들이 흔들리며 작은 파도처럼 일렁였다. 나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향을 맡았다. 짙고 단단한 향이 코끝을 감싸며 마치 내 지난 인생을 위로하는 듯했다. 그래, 세월은 고되지만 그 속에서 깊이가 만들어지는구나. 며느리는 이제 부엌의 주인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반찬을 다 맡을게요. 어머니는 그냥 맛만 봐주세요. 나는 놀라며 웃었다. 그래, 이제 내가 배워도 되겠구나. 그녀가 만든 음식은 더 이상 서툴지 않았다. 그 맛은 진심과 정성이 깃든 맛이었다. 손주는 친구를 집에 데려와 말했다. 우리 집에는 보물이 있어. 할머니의 간장이야. 친구가 놀란 눈으로 항아리를 바라보자 손주는 당당히 항아리 뚜껑을 가리켰다. 이건 우리 가족의 맛이야. 아무도 흉내 못 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 저녁이 되어 대들보를 올려다보았다. 그 위로 햇살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너는 내 분노와 화해를 모두 지켜보았지. 이제는 내 감사까지 지켜다오. 대들보의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온화하고 단단한 위로였다. 부엌에서는 세 사람이 함께 움직였다. 며느리는 국을 끓이고 손주는 밥상을 차렸으며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렇게 이어가는 게 전통이지.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부엌은 세대가 만나는 무대였다. 나는 마침내 확신했다. 시간장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달이었다. 내 시간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향은 며느리의 손끝과 손주의 웃음 속에서 익어가고 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내 세월은 이어지고 있었고 내 사랑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바람 속에 가을 냄새가 묻어났다. 들녘에서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마당의 항아리 옆에도 잎사귀들이 하나둘 떨어졌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의 세월도 저 벼처럼 무르익어. 이제는 추수를 기다리는 때가 되었구나. 며느리는 장독대 앞에 서서 말했다. 어머니, 올해 장은 예년보다 더 깊은 향이 납니다. 저도 이제는 제 손끝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너는 장독대의 주인이다. 내가 지켜온 세월을 내가 이어가니 나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다. 손주는 학교에서 전통의 의미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그 글을 읽어주며 말했다. 할머니, 전통은 그냥 오래된 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서 살아있는 거래요. 우리 집 간장처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네가 바로 내 전통의 증인이다. 가을밤, 달빛이 대들보 위로 드리웠다. 나는 그 그림자를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너는 내 분노도 내 화해도 다 지켜봤다. 이제는 내 평화까지 함께 품어다오. 대들보는 여전히 묵묵했지만 그 묵묵함 속에 따뜻한 위로가 있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와 손주가 함께 움직였다. 손주는 밥그릇을 나르고 며느리는 반찬을 차렸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래, 전통은 이렇게 살아나는 거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웃음을 피우는 거다. 부엌 가득 번진 웃음소리는 오래된 상처마저 달래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 시간장은 항아리 속에서만 익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서로의 손끝에서, 그리고 웃음과 눈물 속에서 익어가고 있었다. 내 시간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향은 앞으로도 이어져 우리 집안의 세대를 지켜줄 것이다. 들녘에서 벼 베는 기계 소리가 멀리서 낮게 깔리면 마당의 공기도 한층 단단해졌다. 항아리 뚜껑에 내려앉은 낙엽을 털어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추수의 때다. 곡식이 알을 채우듯 마음도 알을 채워야지. 며느리가 비닐 장갑을 끼고 장독대를 한 바퀴 돌았다. 어머니, 오늘은 햇살이 얇아서 뚜껑을 오래 열진 않을게요. 그 말투에는 조심과 결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낫으로 벼를 베는 농부들의 등을 떠올렸다. 한때 내 등이 그랬다. 휘어졌지만 부러지지 않았던 그 힘이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웠던 시절. 장날, 우리는 늘 가던 소금 좌판 대신 오래된 장기를 파는 노인의 작은 천막에 멈춰섰다. 노인의 손은 자작나무 껍질처럼 말라 있었지만 항아리를 들어 올릴 때만큼은 놀랍도록 유연했다. 이건 숨을 잘 쉬어요. 늦가을의 찬 기운을 천천히 품고 초겨울을 잘 건너가지. 노인이 항아리 옆구리를 툭툭 두드리자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아닌 낮은 북소리가 울렸다. 며느리가 속삭였다. 어머니, 이 소리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건 빈 곳의 소리다. 장이든 사람이든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 오래간다. 우리는 작은 종지 2개와 얇은 사발 하나를 사왔다. 집에 와 소금 한 꼬집, 간장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그릇에 향을 맡는 의식을 잠깐 치렀다. 종지는 단단했고 사발은 넉넉했다. 그릇이 마음을 담는지 마음이 그릇을 담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저녁 공부를 마친 손주가 공책을 펼쳤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전통은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나는 생각 끝에 고개를 저었다. 절반만 맞다. 전통은 불편함을 견디는 즐거움을 배우는 거다. 견디다 보면 손에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 손이 먼저 웃는다. 아이는 즐거움 옆에 동그라미를 크게 쳤다. 그리고 손이 먼저 웃는다라는 문장을 별표로 가득 둘러쌌다. 나는 그 별표들을 보며 내 젊은 날의 밤하늘을 한가득 다시 보는 듯 했다. 예보도 없이 바람이 들이닥친 날이 있었다. 서쪽 하늘이 재빨리 어두워지고 기와가 낮게 떨며 집이 웅크렸다. 뚜껑! 나는 소리쳤고 며느리가 먼저 달려나갔다. 비닐끈을 매던 그녀의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새끼줄을 쥐어주며 가까운 항아리부터 눌러주었다. 빗줄기가 기울어 떨어지고 대들보가 묵묵히 울음을 삼키는 목소리로 삐걱였다. 순간 예전의 내가 보였다. 망치를 들고 여길 서성이던 집보다 마음을 무너뜨리려던 그 밤. 바람이 한 차례 집을 쓰다듬 듯 지나가고 기와 끝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며느리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가 집을 지켰네요. 나는 젖은 어깨를 탁탁 털며 웃었다. 그래, 오늘은 너의 손이 대들보다. 밤, 등불 아래 앉아 또 한 장의 편지를 썼다. 며느라기에게. 너는 내 손끝을 배웠다. 그러나 더 배워야 할 건 내 손끝의 느림이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떠나보낼 것과 붙잡을 것을 가르는 칼이다. 나는 늦게야 알았다. 너는 일찍이 알았으면 좋겠다. 다 쓰고 보니 그 편지는 붙이지 않아도 되는 편지라는 걸 깨달았다. 우편함 대신 서랍에 넣는 편지, 입술 대신 눈빛으로 건네는 문장들. 그날 이후 그녀가 국물을 젓는 손목에서 짧은 멈춤이 하나 더 생겼다. 아마 편지가 닿은 자리일 것이다. 가을은 국을 깊게 만든다. 끓는 점은 늘 같아도 계절이 불을 데운다. 며느리는 불새를 낮춰 모서리만 살게 끓였고 나는 간장 한 방울을 젓가락 끝으로 집어 그릇의 벽을 타고 떨어뜨렸다. 어머니, 어떤가요? 첫맛이 짧아졌고 뒷맛이 길어졌다. 내가 덜 말하고 더 듣는 사람의 맛이 났다. 그녀는 머쓱하게 웃었다. 듣는 걸 배우는 중이에요. 장은 듣는 그릇이다. 콩이 물을 듣고 항아리가 바람을 듣고 사람이 사람을 듣는다.
잠들기 전 손주는 그림책을 들고 와 내 무릎을 차지했다. 그림책 속에는 집 그림이, 나무 기둥이, 항아리가 있었다. 할머니, 여기는 왜 공간이라고 써 있어요? 저기 비어있는 곳 말이냐? 비어있어야 숨 쉴 수 있어서다. 그럼 우리도 빈 곳이 있어야 해요? 그래, 울 곳, 쉴 곳, 화낼 곳, 웃을 곳. 다 채우려 하면 터진다. 아이는 한참 책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나는 그 온기를 대들보에 기대 나눠주었다. 집과 나 사이에 흐르는 온기가 서로 나눠 먹기에 충분할 만큼 넉넉해졌다. 다음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찾아왔다. 아이고 형님, 간장 좀 배우러 왔수다. 그의 아내가 먼저 떠났고 혼자 밥을 차리다 보니 마트 간장으로는 늘 뭔가 빠졌다고 했다. 우리는 마당에 앉아 햇살의 각도를 설명했고 항아리 뚜껑에 얹는 돌의 무게를 손에 쥐어 보였다. 이웃은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간장도 사람도 쉽게 세지 않게 조금 무겁게 얹어야 하는 거네요. 나는 웃었다. 그래, 너무 가벼우면 날아가고 너무 무거우면 숨이 막힌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에 예전의 나 그리고 내 앞에 며느리가 포개졌다. 전통은 이렇게 옆집으로도 흘러가고 나중에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겠지. 해가 기울자 항아리 표면에 금빛이 얇게 깔렸다. 나는 낮게 읊조렸다. 이 빛이 지나가는 동안에만 열고 닫자. 열고 닫는 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호흡이 필요했다. 급히 열면 향이 달아나고 늦게 닫으면 습기가 기어든다. 며느리가 내 손과 같은 속도로 뚜껑을 맞췄다. 찰나의 싱크. 나는 그 짧은 동시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사람과 사람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은 늘 찰나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소중했다. 밤, 나는 지난 세월의 서류철을 정리했다. 아이들 성적표, 남편의 오래된 영수증, 매주 띄우던 해를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친 달력, 버릴 줄 몰라 쌓아둔 종이 더미에서 한 장씩 떼어내어 접고 또 접었다. 어머니, 정리하세요? 그래, 서랍을 비우면 마음이 덜 무겁다. 뭘 남겨요? 향이 남는 걸 남긴다. 말하고 보니 그게 무엇인지 나도 궁금해졌다. 아마 내 손때 묻은 국자 하나, 바람을 가르던 나무 주걱 하나, 그리고 듣는 법을 배운 우리의 눈빛들. 잠들기 전 나는 베갯잎 및 메모에 한 줄을 더 보탰다. 내일은 말보다 손을 먼저 움직일 것. 그 아래 며느리가 작은 글씨로 더 썼다. 그리고 손보다 마음을 먼저 움직일 것. 둘의 글씨가 한 장의 종이에서 나란히 눕자 나는 문득 깨달았다. 전통은 기록이 아니라 합주라는 것을. 누군가가 선율을 시작하면 다른 누군가가 화음을 얹고 그 사이를 바람과 시간이 채운다. 나는 등불을 끄고 대들보의 그림자를 입을 삼아 누웠다. 바람이 지붕을 한번 스치고 가고 집이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에 맞춰 내 숨도 길어졌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눈을 감았다. 열고 닫고 비우고 채우는 그 끝없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바람 끝이 날카롭게 변해갔다. 장독대 주변의 풀들은 누렇게 시들어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항아리 뚜껑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다. 사람도 풀도 장도 이렇게 계절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남는 건 향기와 기억뿐. 며느리는 이제 장독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확인했어요. 뚜껑에 물이 조금 고여 있어서 닦아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네가 주인이구나. 내가 없어도 이 장은 살아남겠지. 그녀의 어깨에는 책임이, 그 책임 위에는 당당함이 얹혀 있었다. 손주는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 우리 집에는 특별한 간장이 있어요. 그건 할머니의 세월이고 엄마가 지켜주는 전통이에요. 저도 커서 꼭 이어갈 겁니다. 나는 그 발표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세월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겨울밤 찬 바람이 들이닥쳤지만 대들보는 여전히 단단히 서 있었다. 나는 손으로 대들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네가 나를 붙잡아 주었구나. 내 분노도, 내 화해도, 내 평화도 모두 네가 지켜주었다. 대들보의 침묵은 이제 든든한 위로였다. 부엌에서는 간장을 풀어 끓인 국물 향이 퍼졌다. 며느리가 국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했습니다. 나는 국을 떠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 손끝에도 세월이 배었구나. 그 순간 부엌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다리였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시간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전통이었다. 내 시간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향은 며느리의 정성과 손주의 웃음 속에서 익어가고 있다. 내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휘돌며 집 마당까지 스며들었다. 장독대 위의 항아리들은 얇은 서리꽃을 품은 듯 하얗게 빛났다. 나는 뚜껑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겨울의 품에 들어가는구나. 장도, 나도, 삶도 모두 계절의 손길을 따라간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뚜껑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실일까봐.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래, 네가 이제 내 손을 대신하는구나. 세월이 이렇게 흘러야지.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존중과 사랑을 읽었다. 손주는 학교 숙제로 가족의 보물을 쓰고 있었다. 그는 종이에 이렇게 적어 내려갔다. 우리 집의 보물은 시간장이다. 그건 할머니의 세월이고 엄마의 정성이고 내가 이어가야 할 미래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래, 네가 나의 세월을 꿈꾸고 있구나. 겨울밤, 대들보는 어둠 속에서 여전히 집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너는 내 분노도, 내 화해도, 내 평화도 지켜보았다. 이제는 나의 안식까지 함께 품어다오. 대들보의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따뜻하고 든든한 품 같았다. 부엌에서는 며느리와 손주가 함께 국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이제 부엌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였고 사랑과 웃음이 익어가는 무대였다. 나는 깨달았다. 시간장은 항아리 속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였다. 내 시간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향은 며느리의 손끝과 손주의 웃음 속에서 계속 익어간다. 이제 나는 평안했다. 내 세월은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